이번에는 2024년 12월 3일 계엄, 비상계엄의 밤, 윤석열 쿠데타의 밤으로 돌아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12월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곧바로 SNS에서 한동훈, 이재명, 우원식 이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밤 10시 23분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이 세 사람은 계엄군의 헬리콥터가 뜨기도 전에, 그러니까 계엄군보다 먼저 SNS에 등장했고 다들 국회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한동훈, 이재명, 우원식. 아주 신속했다. 그래, 첫 번째는 국회로 출발한 그 시점이 가장 먼저였다. 매우 신속했다. 두 번째, 최소한 이재명, 우원식 두 사람은 정문으로 가지 않고 국회에 담을 넘었다. 한동훈 대표는 의원들과 당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둘러싸여서 걸어 들어갔죠. 담을 안 넘었습니다. 단 집단으로 문을 통과했습니다. 세 번째,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생중계를 했다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도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지만 바로 지금 어떤 입장문을 냈다 하는 것들이 나오고 계속 기자들의 카메라 앞에 있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고, 이재명 대표는 몸소, 그러니까 흔들리는 달리는 차 안에서 휴대폰으로 실시간 방송을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휴대폰으로 국회의원들은 국회로 모여달라 이렇게 의원을 소집했습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위험한 상황, 다급한 상황에서는 누구나 그렇게 하는가? 그럴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다른 특이점이 보입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출발은 한동훈 대표에서 시작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밤 10시 23분에 비상계엄 선포를 했는데 일단은 왜 이런 짓을 하는가, 혹은 비상계엄 선포를 할 만큼 상황 요건이 성숙되어 있는 것인가, 그것을 미처 국민에게 공개하지 못한 것인가 하고 기다리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따라서 보통 법을 공부한 사람이라든지 또 사회 경험이 있는 성인들은 대통령을 비판을 하고 잘 못한다고 당장 쫓아내겠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상태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정신이 나간 자가 아닌 다음에는 그냥 비상계엄 한번 선포해 보는 그런 일은 상상도 하지 않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거짓이겠지만, 그런데 특이한 것이 한동훈 대표가 바로 이 무렵에 즉시 이것은 반헌법적인 계엄 선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대단히 빠르게. 이것이 특이한 것이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생활을 한 적도 많고 아주 밀접한, 그래서 속속들이 그 인간됨을 알고 있는 사람이어서 바로 이런 평가를 내렸는가, 사고 쳤다, 큰일 났다고 판단을 한 것인가, 그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한동훈 대표가 볼 때 계엄 선포 상황은 없다. 그래서 이렇게 결단을 내리듯이 이거 막아야 된다 하고 거의 실시간으로 받아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 선포를 하고 나서 계엄사령관을 임명하고 계엄 포고문이 나오고 그리고 그간의 사정이 보고가 되고 이 정도는 지켜보고 판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위기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좀 늦을 수는 있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즉시 튀어나간 겁니다. 국회로 가면서 연이어 보니까 5건인가 얼만가를 SNS에 계속 올린 겁니다. 아주 빨랐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하고 생각하는 중에 이재명 대표도, 우원식 국회의장도 비슷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여기 뭔가 있구나. 이거 뭔가 국가적인 큰 일이 터졌구나. 그때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제 여기에 한 사람이 더 들어갑니다.
김어준 씨.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이 사람들은 생명이 위험하다. 일단은 체포될 것이다. 생명이 위험하니까 피해야 된다는 정보를 받은 겁니다. 누구에게서? 우리가 모르니까 X라고 합시다. X에게서 이러한 첩보를 받은 겁니다. 한동훈, 이재명, 우원식, 김어준. 일단 이 사람들이 이 첩보를 받았기 때문에 즉시 한동훈 대표는 반헌법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김어준 씨도 그랬다고 하는데,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 대중이 자기를 볼 수 있도록 실시간 방송을 했다. 대략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안에 머물렀다. 카메라 앞에 서 있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자동차를 타고 국회로 이동하면서도 실시간 방송을 한 것은, 첫째는 국회로 가는 도중에 계엄군에게 체포돼서 납치된다든지 하게 되면 그 현장, 그 모습을 남기기 위한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나를 공격하지 마라 하는 것이 또 하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X에게서 이들은 당신들이 지금 위험하다. 특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살 이야기가 나오죠. 그 생명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은 한동훈 대표였으니까 위험하다. 이런 첩보를, 이런 정보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들의 행동이 납득이 되는 것이죠.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는 먼저 국민의힘 당사로 갔다가 당사에서 국회로 갔다가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 있다가 본회의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동안에 당사에서 나올 때 기자회견을 했죠. 그러면서 계속 그 국회의원들과 또 그 같은 당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움직였습니다. 혼자 있지 않았던 것이죠.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는 살기 위해서 공개된 장소, 그리고 그 수많은 휴대폰과 카메라와 이런 생중계되는 곳에 사람들과 함께 계속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한동훈 대표가 왜 국회의원도 아니면서 본회의장에 들어갔느냐? 이것을 강력하게 비판했던 사람들은 국민의힘의 그
중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중에는 악의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도 있죠. 체포해서 제거해야 될 대상인데 본회의장까지 들어가서 실패했다. 그런 사람들은 이번 윤석열 씨의 내란 행위에 공범이라든지 또 그것을 같이 지지했던 사람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에 대단히 특이했던 것은 추경호 원내대표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계속 보면 한동훈을 쫓아가면서 한동훈이 공격당하기 쉬운 장소로 가도록 의도했든 안 했든 밖에서 봤을 때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당사에서 한동훈 대표가 국회로 갈 때, 이때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들을 일단 국회가 아닌 당사로 가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의 경우에 처음에 국회라고 이야기했다가 거의 1분 만에 당사로 가라, 이렇게 당사로 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국회를 떠나면 계엄 해제 요구 안에 투표를 못하죠. 그냥 확실하게 당사로 보내려고 했고, 그랬는데 한동훈 대표가 의원들을 데리고 국회로 가게 되니까 그러면 놔두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게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의원 18명과 국회로 갑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는 자기도 뒤따라서 국회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물론 중진들 전부, 이것도 18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권성동, 나경원 이런 중진들은 당사에 있었죠.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로 가면서 국회에 모였던 국회의원들이 좀 더 있었죠. 이 사람들을 본회의장이 아닌 예결위 회의장으로 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역시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면 정족수를 채울 수 없고 투표를 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당사로 확실하게 보내는 작전이 하나 있었고, 이게 이제 계엄 해제를 방해하는, 이왕 국회에 갔을 때는 예결위장으로 가서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게 해서 또 방해를 했고, 그래서 이 예결위 회의장에 있을 때 이 시간은, 머문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다시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사로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빼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결위 회의장에
한동훈 대표가 남아 있었고, 한 대표하고 18명이 남아 있었고, 이 사람들은 빠져나갑니다. 당사로. 이렇게 갔을 때 여기에 계엄군이 들어오죠. 그리고 당대표실에도 계엄군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한동훈 대표가 급하게 본회의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민주당 쪽 의원이 국회의원이 아닌 한동훈 대표가 본회의장에 들어올 수 있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래서 대피시킨 셈이 될 겁니다. 우리가 방송에서 본 것은 이렇게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이재명 대표와 악수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계엄군에게 쫓기고 있었던 그런 한동훈 대표였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계엄 해제를 방해했고, 한편으로는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못 가게, 국회에 못 가게, 국회에 온 의원들을 빼내서 다시 당사로 이렇게 보내는 일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계엄군에게 잡혀가게 조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여기에 있는 4사람 중에 사살 대상이었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SNS의 모습을 그렇게 일찍 보이고 생방송을 하고 한 것들은 보통 여자들이 외진 곳이나 밤길을 다닐 때 핸드폰을 켜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은 낯선 나라라든지 혹은 자기가 좀 안심이 안 될 때는 생방송을 하면서 다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같은 심리, 같은 효과를 노렸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계엄 해제를 방해한 그것 말고도 한동훈 대표의 이 생명에 위해가 되는 상황에 너무나 많이 개입을 했고 거기에 협조적이었다고 보이는 이 부분은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한다. 그렇게 보입니다. 또 하나는 MBC 뉴스에서 한동훈 대표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고 하면서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그 문장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국회로 이동하던 당시에 한 관계자에게서 국회에 절대 가지 말고 피신하라. 체포될 것이고 잡히면 죽을 수 있다. 절대 잡히면 안 된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것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이 문장이 한동훈 대표의 입을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들은 것이라고 하면 말이 좀 바뀌기는 했을 겁니다. 출처를
숨기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한동훈 대표가 이해한 그 사람의 표현법 이런 것이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이러한 문장에서 이 전화를 한 관계자가 업무적인 태도로 이 전화를 했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친밀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절대 잡히면 안 된다는 표현은 이상하다, 거리감이 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는 하지 않죠. 특별히 친밀한 관계일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국회 이동 당시,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처음에 국회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당사로 먼저 갔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당사에서 국회로 이동할 때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뒤따라서 움직였던 팀이 바로 추경호 팀이 되겠죠. 어떻든 그때 전화를 하면서 국회 가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죠. 한동훈 대표가 국회로 간다고 하고 국회로 갈 때 가지 말라고 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이재명 대표도 국회로 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로 갔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국회였죠. 그런데 국회에 가지 말라, 그것이 한 가지 눈에 띄고, 그 다음에 이 전화를 한 사람은 체포될 것이고 잡히면 죽을 수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 전화를 하는 사람이 누가 됐든 한동훈이 체포 대상이며 사살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남들은 국회로 갔는데 국회로 가지 말라고 한 겁니다. 결국 한동훈 대표는 속지 않았죠. 이 말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동훈 대표는 자기가 체포될 것이고 잡히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전화를 받기 전에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김어준 씨가 똑같은 이야기를, 체포될 수 있고 잡히면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계엄 선포 전에 그 메시지를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김어준 씨가 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은 아니죠. 김어준 씨는 단지 윤석열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하는 측에서 공격 대상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한 그런 인물에 불과합니다. 차이는 그냥 사인이라는 겁니다. 공적인 어떤 직책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면 김어준 씨는 공격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 정보를 알려줬고, 또한 이번에 이 사실을 공개 발언한 것이 김어준 씨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냥 사인이니까.
지금 이 문제는 사람을 체포해서 어딘가로 데려다가 사라지게 만든다든지 살해한다든지 하는 이 문제의 바탕에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 이 계엄을 수행하는 측에서 이미 방송에 나왔는데 미군의 일단을 공격한다는 것이 그 바탕에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작전을 김어준 씨가 공개한 것이죠. 정치인들은 국가 간의 문제, 외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밝힐 수 없습니다. 김어준 씨의 역할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김어준 씨에게 계엄 선포 전에 이 정보를 주었다고 한다면 다른 세 사람보다 나중에 주었겠죠. 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따라서 한동훈, 이재명, 우원식 이 세 사람은 계엄 선포 전에, 그리고 김어준 씨보다는 먼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히 계엄 선포를 한다는 것이 확정됐고 거기에 번복할 여지가 없다고 하는 그 아주 짧은 그 순간에 이들에게 그 정보가 전달됐을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한동훈 대표도 자기가 생명의 위험이 있었다는 것을 비밀을 유지했죠. 이재명 대표도 우원식 국회의장도 그러한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할 때 대단히 안정감 있고 그리고 허둥대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마도 이 첩보를 받음으로써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우원식 의장은 X라는 그 첩보를 준 쪽이 가장 신뢰할 만한 소스였겠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탄핵소추안을 작성하면서 두 번째 작성을 할 때 외교 안보하고 관련된 내용은 삭제했습니다. 건드리지 말자. 그러면서 그때 더불어민주당에서 밝힌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민주당은 12월 3일 내란 사태 이후 우방이자 동맹인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보여준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X는 꼭 미국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우방국이 팀으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국회에 들어가서 계엄군에게 헌법에 위반되는 명령에 따르지 말라고 계속 호소를 했고 그 전에 아주 이른 시기에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위반된다 하는 공지를 띄웠습니다. 입장문을 냈습니다.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주십시오 이렇게 했죠.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개회를 했습니다. 본회의 개회를 해서 이 헌법에 위반되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결된 것이 본회의 개의를 한 것이 0시 47분 그리고 의결을 한 것이 1시 00분 이렇게 아주 화급한 위기를 막아낸 것이죠. 견뎌낸 것이죠. 김어준 씨보다 정보를 먼저 받았을 것이다. 이들이 국회로 출발하기 전, 이들이 SNS의 모습을 나타내기 전에 정보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의 이번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지금까지 보이던 모습하고는 좀 다르죠. 더불어민주당은 무슨 미국이나 우리 우방국하고 사이에 무슨 문제만 있으면 뭐라도 폭로하고 이용하던 사람들인데 이번에는 아주 점잖게 우아하게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왜 태극기 배지를 달았나 하는 것이 여기에서 또 하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 일로 다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상당수가 대한민국 헌법편에 서야 살 수 있다는 인식을 한 것이고 그래서 태극기 배지를 달아서 시각적으로 보여주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좀 찾아봤는데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처음에 한동훈 대표를 당사로 불러서 최고위를 열자고 했던 당대표실의 누군가 이것도 그냥 통상적인 일일 수도 있다 싶지만 이 순간에 당 최고위를 개최하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 어떤 인물도 결국은 한동훈 대표를 계엄군에게 쉽게 잡히도록 처음에는 당사에서 잡히도록 하려고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또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당사도 한동훈 대표에게는 안전한 곳이 아니었고 나중에 보니까 국회 당대표실도 계엄군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도 안전한 곳이 아니었고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나온 한동훈 대표도 비밀을 유지하면서도 이제 김어준 씨가 밝히고 나서 그것이 거짓말이다 혹은 외교적으로 어느 나라가 됐든 도청을 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치니까 그런 일 없다 이러면서 이게 거의 묻히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묻히게 두면 정의가 아니죠.
대한민국은 악의 소굴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밝혀져야 하는데 고발인이 없는 겁니다. 상대 국가들이 이번에 이러한 내란을 하면서 동맹국을 공격하겠다. 그걸 믿을 수도 없고 꺼내서 다툴 수도 없는데 어떻든 사인인 김어준 씨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분을 좌시할 수 없게 됐죠. 그런데 한국일보를 통해서 그건 믿을 만한 것이 아니다. 뭐 이러다가 이제 거기에 같이 반응을 보여준 것이 아마도 한동훈 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내용은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이 말을 했는데 어떻게 속지 않았을까? 당사에서 국회로 이동을 하는데 국회로 간다는 것을 안 사람들은 뒤늦게 당사로 모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국회로 간다. 근데 국회 가지 말라고 한 것이죠. 가면 잡혀 죽는다. 이재명 의원식 다 갔는데 한동훈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당사에 잡아두고 처리를 하려고 했던 것인가? 여기에 속지 않은, 이 말을 따르지 않고 여기에 속지 않은 것은 이게 군 관계자라고 한다면 절대 잡히면 안 된다는 말에서 깨어지고, 그게 아니고 측근이라면 옆에 있던 친한동훈 계라든지 뭐 이런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 사람이 배신자가 되겠죠. 참 위태위태한 순간인데 한동훈은 어째서 거기에 따르지 않았는가?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김어준 씨보다 먼저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한동훈에게 자기 옆에 있는 누군가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알고 있었구나. 그게 한 가지가 되겠죠. 갑자기 누가 이야기를 해주면 그런가 할 게 아니고 이런 엄청난 일을 네가 알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먼저 알려준 사람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적의 편이다 하고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친윤이든지. 그래서 속지 않고 그대로 국회로 갔고 그 결과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계엄군에게 잡혀가고 목숨을 잃고 하는 일이 없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를 두고 국민의힘과 용산, 뭐 흔히 윤석열 대통령 부부, 대통령실 쪽, 뭐 이런 그 친윤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둘러보게 되면 한동훈을 죽일 듯이 미워했죠. 경멸하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 그런 타겟이었다. 그러니 원내대표인 추경호가 이런 짓을 했고 겉으로 볼 때 분명히 계엄군에게 잡혀가도록 아주 집요하게 협조를 했고 또 몇몇 의원들도 같은 시기였고 처음에 의원총회를 연다. 의원총회 열 일입니까 그게?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국회로 가서 본회의장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의원총회를 연다고 한 것과 최고위를 연다고, 회의를 연다고 한 것은 다 의심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보면 한동훈 대표 개인에 대해서는 최고위를 열어야 되니까 당사로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 또 추경호 의원 쪽 국회로 가지 말라고 했던 사람, 그리고 나중에 이거 다 끝나고 나서 의원총회에서 물병을 집어던지고 폭행을 하려고 하고 욕설을 했던 사람, 그리고 지금 뉴스를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탄핵 찬성을 했다든지 계엄 해제를 요구한 사람들이죠. 하여튼 이 양측을 배신자라고 하면서 뉴스에서 어이가 없는 게 국회의원이 자기네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가서 귀에다 대고 배신자라고 하고 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행위를 한 자들은 이번 이 내란 가담자, 부하 수행자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의심이 든다 하는 겁니다. 이번에 윤석열이 시작한 이 내란, 이거는 정부에서만이 아니고 국민의힘에도 그 정범 그리고 종범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떻든 왜 이재명 우원식은 담을 넘었나? 왜 한동훈은 국회에 가지 말라고 말렸는데 국회에 갔나? 왜 본회의장에 들어갔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